국정원 아니고 청정원 아니고 주정원 주식정보위원 마르스입니다. 이번에 파헤칠 정보는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 전후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인맥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오는 것들을 대선 테마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선 테마주가 후보자의 인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맥주는 후보자의 동문이거나 아니면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이런 주로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17대 대선 이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치 테마주의 양상이 대한민국만 그러냐?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외국은 보통 정책에 따라 테마주가 형성되는데요. 2012년 미 대선 당시에는 오바마 후보의 오바마 케어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가 병원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엮이게 됐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의 기후변화 정책에 따라서 수소차라든가 태양광 등 그린 뉴딜주가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정책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인맥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 증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이런 특징은 학연지연 혈연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수직적 위계 질서에 익숙해진 문화 등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위계에서도 가장 꼭대기 있는 대통령의 인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죠. 권력자 주변엔 콩고물이라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로 학연혈연 지연 형수의 사촌의 팔촌까지 쫙을 다 인맥으로 엮이는 거죠. 이런 한국 대선 테마주만의 특징을 기억하며 이제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햇볕 정책 시행으로 건설, 토목, 농업 등의 업종에서 남북경협 테마주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2002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계룡건설, 충남 방적 등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했죠. 17대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로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있었는데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따라 각각 대운하 테마주와 대북 철도건설 테마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후보 테마주 중에서도 레전드로 꼽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의 주가는 당시 30배 이상 상승했지만 최고점을 찍자마자 62%나 급락을 했습니다. 당시 이화공영 측에서도 왜 자신들이 테마주로 엮였는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하게 됐는데요. 정책주라고 해서 다 타당한 급등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주가 급등을 하죠. 보령메디앙스, 아가방컴퍼니는 각각 378%, 약 292%가량의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인맥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하면 생각나는 V3와 알렙의 주가가 급등을 보인 것이죠. 또 써니전자 소속 임원이 알렙 출시란 이유로 5개월 동안 약 1400%가 넘는 상승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출마하면서 여러 정치 테마주들이 생겨났는데요. 바른손이라는 회사는 회사 담당 법무법인이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었던 곳이라는 이유로 테마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책주가 강했던 대선 테마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 2017년 19대 대선 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5년 내내 대선인가 싶을 정도로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대선 테마주가 형성이 됩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보통 대선 직전에 많이 나오는데 투자자들이 지치지 않고 정치 테마주를 찾으니 자연스레 정책주 대신 인맥주가 많아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19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한 테마주로 우리들 휴브레인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당선 이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4%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가 전 노무현 대통령의 추취의 부인이 대주주라는 약하디 약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테마주로는 파인디엔씨가 있었는데요. 대표로 있는 반기로라는 사람이 반기문 후보의 사촌이라는 소문으로 500% 급등합니다. 하지만 반기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주가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대망의 20대 대선 테마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악재가 많습니다. 또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다른 여러 후보자들의 테마주의 열기도 꺾이지 않고 있죠. 열기가 어느 정도냐? 안철수, 홍준표 테마주 4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 대선 테마주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고 2부에서 김동석 어드바이저를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석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선 테마주를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에서 여당이 이기는 경우와 야당이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모두 대비를 해놔야 돼요. 이럴 땐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저럴 땐 저런 종목이 움직이는구나. 근데 매번 대선 때마다 관련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당이 이긴다란 가정하에 우리가 관련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탈모 관련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본다면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약이 가격이 적지가 않아요. 약 3개월에 18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프로페시아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정책이 나와주면서 탈모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TS트릴리온이 대장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S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TS 샴푸 다들 알 겁니다. 그 샴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뭐 상한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고점까지 대략 140%가량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대선 정책 이슈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흔히 대선 정책에 따라서 여당이 이긴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탈모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야당이 이겼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완전히 의견이 상반되는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완전 탈원전을 하자, 아니면은 탈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원전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원전을 더 우리는 증가시켜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방향도 지금 원전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하냐, 이런 방향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원전 이슈로 거의 뭐 3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25% 30% 가까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야당이 이긴다면, 이기기 전이 아니라 야당이 이긴다면 우리는 원전 관련주로 관심을 보면서 일진파워라든가 한신기계라든가 뭐 에너토크 아니면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꼭 댓글에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